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요, 여러분들 최근에 계속해서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시는 WTI 원유 선물 ETF나 ETN 상품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그리고 지속적으로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추천 종목들, 지금 이제 장이 끝났습니다. 5월 11일 장이 끝났는데 정규장이 막 끝났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움직임, 어떤 그림을 나타내고 있는지도 한번 같이 모니터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한 번씩 꼭 부탁드리고요. VIP 문의는 여러분들 게시글에 있는 오픈 채팅 링크를 클릭하셔서 채팅 남겨주시면 저희가 빠르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유가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현재 유가를 일단 먼저 좀 살펴보면 24달러 정도로 이렇게 좀 안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기존에 비하면 굉장히 많이 아직도 저렴한 편이죠. 하지만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다시피 현재 최근에 어떤 전체적인 경기 흐름이라든지 경제 지표들 이런 것들을 다 반영을 했을 때는 15에서 25달러가 적정 밴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슬슬 다시 한번 이런 밸류에이션이 재평가될 수 있는 국면으로 접어들기도 합니다. 자, 어쨌든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여러분들이 지금 갖고 계신 종목은 이게 지금 선물 상품을 직접 매매를 해서 갖고 계신 게 아니잖아요, 그죠?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는 이제 제가 방금 보여드렸던 이 선물을 직접 매매를 하는 게 아니고 파생 상품을 통해서 ETF나 ETN 상품을 가지고 매매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최근에 이제 그러면서 유가 움직임에 따라서 같이 좀 기초자산하고 말 맞춰 가야 되는데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고 굉장히 물려있는 분들도 상당하실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일단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 거고, 앞으로 이제 유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또 다른 모니터와 전략을 좀 하셔야 될 시기가 왔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최근에 전 세계적인 이제 금융시장은 역사적인 일들이 되게 많이 좀 발생이 되고 있죠. 그런 거를 겪고 있는 장세예요. 유가 역시 또 역사적으로 본 적 없는 그런 마이너스권까지 하락을 보였었죠. 그래서 그에 따른 어떤 충분한 반등이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에 이제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원유에 이제 투자하고 있는 그런 투자자가 상당합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좀 그래도 쉽게 투자를 할 수 있는 게 ETF나 ETN 상품들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굉장히 많이 또 투자를 하셨는데 그에 따른 갈등도 굉장히 커지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유가 관련 파생 상품을 보면 과거에 약간 비트코인처럼 원래 거래가 되어야 될 그런 시장 가격 대비해서 상당한 프리미엄이 붙어 있어요. 그죠? 그래서 비트코인 한때 엄청나게 올라가고서 그거 다 어떻게 됐나요? 다 물려 있잖아요. 그죠? 자식을 줄 거다. 증손자를 물려줄 거다, 이런 얘기까지 하는데 글쎄요, 그게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프리미엄이 굉장히 붙어 있는 건데 이 원유 ETN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장 가치라는 것이 있어요. 물론 유가 선물 자체가, 기초자산 자체가 얼마냐에 따라서 이 파생 상품도 현재 나타내고 있는 가격이 어느 정도다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 시장 가치라는 게 있는데 이게 단순하게 그냥 상승할 거라는 기대감이 너무 크다 보니까 프리미엄이 엄청나게 붙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우리가 ETF, ETN 같은 파생 상품들은 보통 우리가 괴리율이 3에서 6%대, 3에서 6%대를 관리를 하기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최근에 정말 정점에 이르렀을 때는요, 괴리율이 900에서 1000%일 때도 있어요. 500%일 때도 있었고, 이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기름이 1리터당 1000원이다. 1000원이다 라고 했을 때 1000%면요, 1000%면 10배잖아요. 그러면은 1000원짜리 기름을 10,000원에 여러분들이 거래를 하고 있는 거예요. 10,000원에. 죄송합니다. 글씨를 너무 못 쓰네요. 마우스가. 자, 10,000원에 거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ETF나 ETN 상품,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다시피 어쨌든 기초 자산, 이제 유가가 움직임에 따라서 같이 움직여야 되는데 이놈이 단순하게 이제 ETF나 ETN 상품에 그거 자체에다가 과한 매수가 몰리게 되는 거죠. 선물 자체 말고요. 선물 말고 이런 상품들 자체에 과한 매수세가 몰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적정 가치 대비해서 괴리율이 너무 높아지게 된 거고,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괴리율을 3%나 6%대로 유지를 해야 되는데 이제 그 괴리율을 이제 관리해 주는 게 유동성 공급자예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요, 이 유동성 공급자는 결국에는 이제 발행한 증권사가 되는 겁니다. 요런 증권사들, 발행한 증권사가 되는 건데, 자, 어쨌든 이제 지표 가격하고 실제 기초 자산, 이제 원유, 이 두 가격을 어느 정도 일치를 시켜야 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적정 괴리율 안에서 계속 가격을
이제 일치를 시켜야 되는 상황인데, 인위적으로 유동성을 공급해서 가격을 조정해야 되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유동성 공급자, 즉 국내에서는 증권사다 이거예요. 근데 사고 싶은 사람은 굉장히 많은데 팔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이제 일단 유동성 공급자가 지금같이 괴리율이 벌어지기 전에는요, 일단은 사고 싶은 사람은 있는데 팔 사람이 없으면 좀 팔아주고, 팔 사람이 있는데 살 사람이 없으면 좀 사주고 하면서 그 선물 가격을 좀 맞추어 주는 게 이 유동성 공급자 증권사의 역할인 건데요. 근데 이게 이들의 영향을 좀 이제 벗어나 버린 거예요. 너무 많은 매수세가 몰리면서 이 가격을 추종하지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기본 지금 현재 뭐 예를 들어서 기초 자산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밸류가 뭐 1,000원이다라고 했을 때 증권사는 이제 증권사는 10,000원에 팔게요 하면 사주질 않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적정 가치가 1,000원인데 시장에 내놓는 개인 투자들이 내놓는 가격이 저 10,000원에 팔게요 하고서 매도 효과가 나오면 그걸 이제 사주질 않는다는 거죠. 그쵸? 그 격차가 너무 커버리니까 9,000원이라는 거를 손해를 보면서까지 개인 투자들한테 이렇게 해줄까요? 솔직히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쵸? 그래서 지금은 그런 괴리가 너무 벌어졌기 때문에 기초 자산 가격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증권사가 할 수는 있어요. 호가를 낼 수는 있습니다. 근데 굳이 그 가격에 굳이 살 필요가 없는 거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죠? 여러분들 입장이라고 생각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이 증권사 입장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증권사는 괴리율을 좁혀야 될 의무를 가지고 있는데, 그렇지 않은 가격대에 굳이 호가를 낼 필요 또한 없는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뭐 각 증권사에서 괴리율을 좁히려는 노력들은 하고 있다라고 알고는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능동적인 액션은 증권사가 추가 발행을 해가지고 호가를 촘촘히 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장 가격을 이제 내리는 거죠. 뭐 예를 들면 현재 10,000원이다. 그럼 레버리지 같은 경우에는 하한가가 이제 한 60%잖아요. 그쵸? 더블이니까. 그럼 4,000원의 호가를 내서 거기에 이제 거래가 이루어지면은 4,000원으로 가격이 떨어지겠죠. 그러면 다시 거기서 또 하한가를 내요. 그렇게 해가지고 지표 가격하고 가장 가깝게 맞추는 방법밖에 없는 겁니다. 증권사 측에서는 이제 괴리율을 낮추기 위해서 하한가로밖에 거래 유도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근데 말씀드린 대로 이제 괴리율을 맞추기 위해서 추가 상장 이후에 하한가 거래 유도를 해버리면 10,000원에 산 사람은 60%가 손실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단순 계산했을 때 지금 가격은 다 예시로 드는 겁니다. 그럼 이 증권사가 엄청 욕을 먹겠죠. 니들 상품 살리려고 10,000원에 산 사람 우리 다 하한가 때려 맞게 하는 거냐, 맞죠? 근데요,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 유동성을 공급하지 못하면 또 상장 폐지가 돼요. 상장 폐지 요건을 보면요, 유동성 공급자가 유동성을 공급하지 못하는 상황이 한 달간 지속되면 이 상품이 상장 폐지가 됩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뭐 주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폐된다라고 하면은 다 휴지 조각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물론 얘도 마찬가지겠지만, 일단 파생 상품 같은 경우에는 내가 현재 10,000원에 들고 있고 지표 가격이 1,000원이다 라고 하면은 주식의 약간 액면가 같은 거죠. 그렇게 되면은 1,000원을 건지는 거고요. 만약에 내가 10,000원이 아니라 4,000원에 사들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해도 1,000원인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로 500원에 사들고 있다 라고 해도 난 1,000원을 돌려받는 겁니다. 그래서 지표가치 기준으로 돌려받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이제 ETN 상품 경우에는 만기가 있어요. 그래서 만기가 되면 상장 폐지 시하고 똑같이 그런 지표 가치로 반환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을 여러분들이 잘 고려를 해서, 상품이 여러 개다 보니까 발행한 증권사에 연락을 하셔서 뭐 만기나 괴리율에 대한 앞으로 어떤 전략을 취할 것인지도 한번 좀 물어보실, 뭐 물론 대답을 해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거에 대해서 좀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정말 내가 10,000원에 구입한 사람이라고 쳤을 때 4,000원에라도 빠져나오는 게 맞는 것인지, 혹은 뭐 기다렸다가 4,000원에서 다시 반등해 주기를 기다려서 괴리율을 마치고 내 상품이 다시 제대로 거래될 때를 기다릴 건지, 이거는 좀 개별적으로, 왜냐면 항목도 너무 많기 때문에요. 다 상품별로 또 전부 다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라든지 괴리율이라든지 모두가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상품에 맞게끔 대응 전략은 세우셔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중요한 거는 제가 이러이러한 상황이면 상패까지도 우리가 감안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리스크적인 거를 여러분들한테 꼭 공지를 해드리고 싶어가지고 영상을 이렇게 녹화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상품인 거는 사실 맞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균 단가가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으나 좀 주의하셔가지고 좀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점 참고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뭐 이런 상황일수록 일단 여러분들께서 뭐 종목으로
주식 종목으로 개별 매매를 하시면서 손실을 조금씩 줄이는 것도 뭐 방법이라면 방법일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 또한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자 이제 제가 관심 갖고 있는 종목들, 추천 종목들을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참고만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일단은 제가 인상가라는 종목 계속해서 말씀드렸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 그냥 평면적으로 단순하게 보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요 가격대입니다. 요 가격대만 지켜주면, 유지만 해주면 추가적으로 상승할 여력이 충분히 있다라고 보고요. 좀 작게 놓고 봤을 때는 이 가격대를 굉장히 이제 지지를 해주려는 모습이 보이죠. 요 구간대에서 지지를 해주려는 모습이 보이는데, 그래서 내일 1900원 저항만 오늘 장중에도 호가의 1900원이, 자 보세요, 1900원 호가 이렇게 두터워요. 여기를 지금 못 넘게 일단은 그 밑에서 물량을 계속해서 매집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일봉을 말씀을 드릴 때 이 녀석 이거 어제 말씀드릴 때 이 자리에서, 자 이 상태에서 말씀을 드린 거죠. 내일 무조건 양봉이 떠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무조건. 오늘 좀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 1900원 돌파를 어떻게 해주는지 좀 지켜보면 한 번 더 슈팅을 좀 기대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단기적으로 지금, 그러니까 거래대금이 터지면서 상승했다가 단기적으로 눌려주는 자리에서 십자를 만들어주고 양봉, 그러면은 다시 한번 어떤 N자형 패턴 뭐 이렇게라도 좀 이어갈 수 있는데, 뭐 깊은 N자는 아닙니다만 그런 흐름을 이어갈 수 있는 좋은 그림을 일단 만들어 놨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리고 오늘 조금 더 거래대금이 붙어줬는데 아무래도 매수 거래대금인 거죠. 어제 차익 실현할 사람들은 하고, 신규로 들어올 사람 들어왔고, 그리고 오늘 어느 정도 자리를 다시 잡아줬고, 이러면 내일 한번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은 미국 시장도 뭐 약간 강보합권으로 지금 머물러 있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인상가 한번 좀 주의 있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분봉으로 놓고 봤을 때는 못해도 1800원 밑으로 하회할 때는 손절을 좀 고려해 봐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마니커 FNG입니다. 마니커 FNG도 여기서 추세를 이제 돌렸는데 내일 다시 한번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식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딱 요 가격대 이렇게 구간을 나눠 놓고 식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그래서 지금 여기서 반등을 만약에 해줬다 라고 하면은 이 가격대를 다시 지지받는 그림일 때 매수를 해봐도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내일 시가가 어디서 움직이든 만약에 바로 뻗어버렸다 라고 했을 때는 이 자리 이렇게 지켜주는지 확인하고 반등 요거 체크하시고, 만약에 굵직하게 이렇게 올라갔다가 쭉쭉쭉 빠져서 요 가격대 왔다 라고 하면 여기서 이중바닥, 쌍바닥이 되겠죠. 쌍바닥 매매도 한번 해보실 수 있는 거고, 그것도 아니고 더 크게 이만큼 빠져버렸다 라고 할 때는 매수하지 마십시오. 이럴 때는 굳이 메리트가 없습니다. 만원을 지금 지지를 못 해주면, 가격 호가 차이도 있기 때문에 만원을 지지 못 해주면 굳이 메리트가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그 정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알서포트라는 종목도 좀 보고 있는데 단기적으로 너무 많이 올라왔어요. 너무 많이 올라왔는데 좀 기다렸다가 6,500원 정도까지 내려오는 모습을 한번 보이면, 그 당시에 내려오는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보고서 한 번 더 제가 신호를 드려가지고 매매를 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럴 때는 250원만 마이너스 되면 잘라내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한번 접근을 해봐도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이 세 종목 제가 먼저 좀 언급을 드리는 거고, 오늘 수익 실현한 종목은요, 넥슨GT라는 종목 수익 실현을 했습니다. 7,800원 밑에서 사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7,800원 이 정도 라인. 그래서 어제 원래 여기서 매수를 했었죠. 여기서 아래꼬리에서 매수를 했는데 못 갔어요. 근데 이제 한 번 더 이렇게 눌림이 나와줬는데, 이 자리에서 손절을 안 해도 되는 이유가 뭐냐면, 여기 지금 이렇게 한 몇 개? 두 개, 세 개 빠졌거든요. 손절가 대비 호가가 뭐 많게는 4개 정도까지 빠졌는데, 이 자리에서 손절을 안 해도 되는 이유가, 이때는 장중에 대북주가 좀 급락을 하게 되면서 코스닥이 일시적인 눌림을 보였던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리에서는 외부적인 영향이기 때문에 일단은 코스닥이 다시 반등을 해주는지 체크 포인트를 좀 삼아 봐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아직까지 뭐 여기 자리를 크게 벗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만약에 이 종목을 자체적으로 털고 나가는 매물이다라고 했을 때는 여기서 컷을 하는 게 맞지만, 외부적인 영향으로 봤을 때는 좀 잠시 지켜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손절가를 많이 벗어나는 게 아니면. 그래서 이런 거는 제가 VIP 회원님들한테 다시 한번 교육을 좀 드릴 예정이고요. 오늘 좀 안타깝게 한 분께서는 이제 로스컷을 걸어 놓으셨기 때문에 여기서 툭 찍히면서 손절이 이제 됐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그 방법도 맞는 방법입니다. 틀린 방법은 아니고, 이제 뭐 그런 분들 있죠. 내가 이제 손절을 잘 못하니까 저런 기계적인 손절을 하기 위해서 걸어 놓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차차 시장을 좀 보실 줄 알고 뭐 종목에 대한 거, 뭐 호가창에 대한 거 여러 가지를 좀 식별하실 수 있는 상황이 되시면 좀 기다리게 되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래서 넥슨GT 같은 경우에는 아까 여기서 우리 회원님께서 저 컷 당했어요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도 좀 아쉬웠어요. 제가 손절가를 드리긴 했지만 여기는 컷을 안 해도 되는 건데 그걸 말씀드리려다가 제가 타이밍을 못 잡아서 말씀을 못 드렸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쉽긴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나중에 좀 이렇게 계속 영상 시청해 보시면은 좀 구분을 하실 수 있는 날이 오실 겁니다. 그렇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코미코라는 종목은 저희가 조금 더 길게 가져갈 거긴 한데요. 어제 이제 매수를 전 거래일에 26,300원 부근에서 매수를 해서 오늘 이 정도 수익을 좀 보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지금 이 가격대 27,200원 정도인데, 요 파동상 요 그림만 좀 지켜주면 그래도 추가적으로 좀 상승을 보일 수 있는 그런 그림입니다. 그래서 지금 파동 조정이기 때문에 지금 뭐 굳이 매도할 필요는 없습니다. 한번 일단은 반은 챙겼죠. 수익을 주는 건 일단 챙겨야 되니까 절반은 수익을 챙겼는데 한 5% 후반에서 6%대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지금 가고 있는 녀석은 상승 추세가 완전 접어들었죠. 상승 추세로. 그렇기 때문에 한번 좀 지켜볼 의향이 있습니다. 그렇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원유에 대해서 ETF, ETN 상품 걱정이 되게 많으실 텐데 좀 잘 판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판단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고, 또 손실이 이번에 너무 크다, 진짜 난 60% 혹은 그 이상이다 라고 하실 때는요, 뭐 글쎄요, 또 빠르게 우리가 회전율 생각해서 또 다시 차곡차곡 쌓아간다는 생각으로 마음을 좀 잡고 이렇게 하시는 것도 방법일 수가 있어요. 제가 무조건 손절만 해라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닌데, 매매를 하다 보면 실수할 수 있고 욕심이 너무 과할 때도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거를 다시 반복하지 않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좀 현명한 선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VIP 문의 많이 주시고요, 여러분들. 자, 다음에도 또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